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면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네, 내일 오후 예.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예, 네. 예, 예. 일단 뭐 내일도 상당히 좀 그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자들이 몰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오늘 별도로 어떻게 그 대비를 할 건지를 좀 예. 밝혔는데요. 30여 개 부대, 그러니까 2천여 명 정도를 배치를 하고 법원 근처에다가 안전 펜스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뭐 차단 장비가 이제 안전 펜스를 비롯해서 한 350점 정도를 추가 배치를 해서 이제 법원을 좀 보호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할 거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혹시나 불법적이거나 혹은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캡사이신 장비 같이 캡사이신 분사기 같이 이제 가용 장비들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빠르게 진압을 하겠다. 현장 검거한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씨 지지자들 쪽에서는 뭐 3, 4천여 명 정도가 몰려올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분위기가 격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찰에서 통제를 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뭐 아마 내일 오후 늦게나 그리고 내일 모레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레 새벽쯤을 예상하는 게 다수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비슷한 폭동에 대비해서 근데 이번엔 다를 겁니다. 뭐 제 짐작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엔 그렇게 많은 숫자 올 것 같지도 않고요. 첫 번째로. 네. 그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이번에 대응은 정말 엄정하고 엄혹할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데 예. 거기도 윤석열 씨의 지지자들이 처음에 한 몇백 명 정도 왔었던 것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몇십 명을 좀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수준의 아주 적은 숫자들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뭐 이제 집회를 할 때도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들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씨가요. 특검에서 자신의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요. 네, 뭐 특검에서 조사받았던 내용들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아마 이제 윤석열 씨 쪽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의 내용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부인하는 입장을 지금 밝힌 걸로 보이는데 이른바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이게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핵심적인 이유로 들어갔는데 그걸 윤석열 씨 쪽에서는 오히려 내가 이런 거를 왜 만들라고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를 하느냐 라면서 자신이 타박을 하고 지적을 했다. 이런 그 이제 변명을 특검에 가서 했다고 합니다. 12월 4일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고 난 뒤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서 계엄 선포문이라고 돼 있는 제목의 문건을 나중에 갖고 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문건 작성을 한 게 12월 5일인데 이 문건을 가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서명을 받으려고 들어왔길래 그때 이제 윤석열 씨가 이걸 부속실에서 왜 만드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의 주무부처가 이제 국방부기 때문에 굳이 만들 거면 이제 국방부에서 만들어야지 대통령실에서 이 관련된 걸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이런 전후 사정들을 특검 쪽에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도 이제 비슷한 지적을 강의구 전 실장이 받고 그래서 본인이니까 강호구 전 실장 본인이 임의로 이 문서를 폐기를 했다. 그때는 윤석열 씨한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따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폐기를 했다라고 특검에서 소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주장대로 하면 본인은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라고 이제 지시한 적도 없고 그 문건과 관련해서 폐기를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특검의 수사 결과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강의구 전 실장이 12월 5일에 문건 작성을 한 거는 맞는데 문건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건이 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고 그래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김용현 전 장관한테 서명을 받고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윤석열 씨한테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2월 7일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때 서명을 받은 거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12월 8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되니까 예. 그걸 보고 한덕수 전 총리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사후에 문서 만드는 게 알려지면 이게 논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서명한 거 없던 것으로 하자. 네. 이렇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요구를 했다는 거고 그걸 보고 받은 윤석열 씨가 총리 뜻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강의구 전 실장이 폐기를 했다. 예. 이게 이제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네. 수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지금 이 이제 논란 안에서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만 쏙 빼놓고 빼놓고죠. 예. 이제 특검에 해명을 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 해명에서 가장 좀 배치가 되는 모순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결국 본인이 그 문건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부정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지시 안 했고 폐기할 때도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예. 이런 취지의 설명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걸 이제 폐기했다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요. 국무회의가 원래 5분이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5분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5분도 아니고 2분이었다. CCTV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 이건- 내란 예. 특검이 이제 대통령실에 설치돼 예. 있었던 CCTV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국무위원이 11명 이상이 모여야 국무회의에 정족수가 차게 되는데 예. 그 11명이 최종적으로 모인 시각이 작년 12월 3일 밤 10시 16분이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윤석열 씨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시간이 10시 18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족수가 채워지고 그러고 나서 회의가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2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물론 뭐 5분 회의를 하는 것도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회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예.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만 거기보다도 더 이제 줄어든 시간이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나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국무회의가 이뤄진 그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남긴 자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나중에 국무회의 관련 문서를 만들 때 원래는 처음에는 국무회의가 약 40여 분 동안 예. 열렸다라고 만들었다가 그건 너무 거짓말이니까 이제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밤 10시 17분부터 5분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회의록을 예. 사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의구 부속실장은 실제로는 그 회의에 참석 자체를 안 했습니다. 불법적 요소가 아주 그런데요. 이게 이 불법이 명백한 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5분 동안 열렸어도 그게 과연 제대로 제대로 열렸겠느냐. 된 국무회의라고 그럴 할수 가능성이 없죠. 네. 제로인데. 네. 그것도 아니고 2분이요. 2분이라면 컵라면 끓이는 시간이 3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 추정을 해 보자면 예.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했는데 예. 국무위원들마다 들어온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앞서서 좀 일찍 온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윤석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정족수가 채워지고 11명 이상이 왔다, 출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이제 가서 발표할 거다. 예. 라고 뛰쳐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참석을 한 송미령 그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예.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에 가서 증언하기로는 예.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옆자리에 있는 다른 장관한테 물어봤다. 예. 그랬더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로부터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은 장관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고 예. 2분이라는 시간은 결국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와서 정족수가 채워졌다라는 형식만 갖춰놓고 윤석열 씨는 선언하고 그냥 뛰어나갔다. 뭐 이런 셈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군요. 그야말로 이제 형식 논리만 갖춰서 사람 딱 맞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소 조건만을 갖춰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그런 식의 이제 형식 논리만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또 김용현 씨가요. 검찰 출석 전에 윤석열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 전화를 한 전화기가 관상가의 전화기였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이른바 이
무속 신앙하고는 이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예. 정권 내내 뭐 계속 이제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예. 관상가를 거론을 했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히 이제 비화폰에 김용현의 비화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관상가가 중간에 끼어 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 8일에 갑자기 검찰에 출석을 할 때 원래는 이제 경찰로 갈 거냐 검찰로 갈 거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이제 관할권을 두고 경쟁을 하던 예.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갈 거냐가 이제 난리였는데 그래서 뭐 대검의 총장까지 나서서 비화폰 번호를 뭐 입수를 해서 그러니까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입수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설득을 했고 서울지검의 공안 1부장이 김용현한테 출석을 종용을 했다. 예. 그때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관상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제보가 윤건영 의원한테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관상가에게 전화를 한 거였던가요? 야. 네, 윤석열 씨와 관련이 있는 예. 관상가한테 전화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관상가의 휴대폰이 통화 내역이 찍힌 예. 기지국이 어딘지를 봤더니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더라. 예. 그러니까 그 관상가가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긴 했지만 예. 전화를 받은 장소가 한남동 관저거나 혹은 그 근처일 가능성이 높은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런 정황입니다. 만약에 예. 이제 관저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당연히 같이 있었을 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윤건영 의원한테 들어온 제보를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자기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었고 예. 김용현이 관상가한테 전화해서 윤석열 씨랑 이제 상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관상가라고 하면 윤석열 씨의 그 한남동 관저 부지를 알아보던 그 시점에 예. 정권 출범 전에 어디로 관저를 정할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논의가 있을 때 예. 관상가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관사라든지 예. 외교부 장관의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논의를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예. 부승찬 의원을 통해서 이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누가? 네, 그거는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도 관상가였다라고 확인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미 보도가 원래 된 바가 있습니다. 천곡이란 소문이 있었는데 천공이 아니고 다른 A였다. 뭐 이런 보도가 확인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점쟁이 예. 천공이 아니고 관상가 백재권 씨였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국민들이 봤을 땐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천공이라고 주장했다가 다른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예. 다소 좀 김이 빠졌다라고 그 당시 여권에서는 이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왜 김이 빠진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 정권은 하여튼 이 몰락의 순간에까지도 이 역술인들과 같이 많은 걸 의논했군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난 직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급박한 그 상황에도 예. 관상가와 관저에서 뭔가를 논의한 거 아니냐. 그만큼 이제 무속 신앙에 대한 어떤 의존이 높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특검이요. 윤석열 씨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동시다발로 이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의 서울 자택 예.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그때 예. 이제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졌거든요. 그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창원의 지역구에 사실 김건희 씨가 이 김상민 전 검사를 꽂으려고 했다. 예. 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제 공개했었던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한테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김상민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예. 이런 요청을 했고 만약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지역구를 포기를 하고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뭐 공기관의 어떤 공기업의 어떤 사장 자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뭐 대신 좀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에도 예.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뭐 초반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보이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석열 씨가 그때 당선인이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하면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문제의 통화 녹취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또 YTN이요. 건진법사 이른바 건진법사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YTN 인수 방법을 알아봐주겠다. 뭐 이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뻗쳤던 손길의 방향이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통일교 고위간부 윤모 씨, 이 윤모 씨는 김건희 씨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이제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 윤모 씨한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런 말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최근에 이제 전성배 씨하고 윤모 씨가 나눈 그 통화 내역을 그리고 또 메시지 내역을 검찰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지금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쯤에 전 씨가 윤모 씨한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데 한전과 마사회의 지분 가진 거를 확인을 하고 이철규 의원한테 인수 방법을 좀 알아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YTN 인수라든지 혹은 뭐 캄보디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 현안이라고 윤모 씨가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상 정권의 실세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제 YTN 지분 관련된 인수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난 뒤에 한전 KDN한테 이 지분을 매각하라고 국회에서 압박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입니다. 산자위 국정감사 때 공기업이 YTN 지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된다라고 김장현 당시 KDN 회장한테 얘기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김 회장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사를 무슨 과자 넘기듯이 넘기려 그러는 이 정황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경고를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개를 했는데요.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무위원들 앞에 놓고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뭐 강 대변인이 누구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다라고 이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안팎에서 그리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도 그동안 계속 이제 여러 논란에 나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방송 3법과 관련해서 혹은 방통위 개편과 관련해서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좀 충돌하는 듯한 뭐 그런 양상도 보였는데 이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 거의 곧바로 대응을 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깝다. 방통위원장의 의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업무 지시가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밝히기로는 개인적으로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저희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이라는 태도가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존중을 해라라는 취지로 좀 들리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방패로 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공격하거나 예. 뭐 다른 방안을 내놓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예.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일 최민희 의원 여기 나오실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원도 이진숙 위원장한테 주의 처분 내렸죠. 네, 오늘 감사원에서 그 징계 처분 주의 결정을 예.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게 이제 네. 문제가 된 건데요. 지난해 9월에는 고성국 TV와 배승희의 따따붙다 같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계속 출연을 하면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작년 11월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는데 8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징계 수위가 좀 상당히 낮다라고 네. 평가를 받거든요. 뭐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그 징계 권유라는 게 이제 정직이라든지 뭐 강등, 해임, 파면 이런 중징계들이 있는데 예. 경고보다도 수위가 낮은 주의 결정을 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한 1분 남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한 보내서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전해 온 거죠. 예. 네, 이 서한을 보냈다라는 예. 행위가 있을 뿐이지 이제 실제적으로는 예. 뭐 기존에 그냥 내일까지로 돼 있었던 시한을 연장한 조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외에도 뭐 일본을 비롯해서 14개의 나라가 이제 같은 서한을 받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이름이 들어가는 칸, 그러니까 예. 뭐 한국 대통령 혹은 일본 예. 총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이 그냥 완전히 똑같다. 똑같군요. 라는 예. 점이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상호관세 25%였는데 예. 일본은 원래 공지될 때 24%로 공지가 됐었거든요. 예. 우리보다 1% 낮았는데 이번에 문건을 똑같이 만드는 바람에 그래서 일본이 같아졌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랑 관세가 상호관세 같아졌습니다. 네. 오히려 좀 이상해진 뭐 네.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가할 때는 뭐 이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상호관세 관련해 가지고 당장 발효를 하게 되면 예. 미국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면서 협상을 해 나가겠다. 예.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